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대단히 좋습니다. 지수로 봐도 그렇고요. 종목들이 골고루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단히 강한데요. 오늘 또 에코프로가 1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 올랐던 부분을 뭐 거의 이렇게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 많이 물리셨던 분들이 2차 전지 이제는 어느 정도 손해를 조금 반가이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외에 골고루 이렇게 시장에 올라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이 강한 그런 시장입니다. 네, 다음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1.56%, 3,883포인트입니다. 4,000포인트가 17포인트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4,000포인트는 기대는 하면서도 실현될지 상당히 의문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4,000포인트는 훨씬 넘어갈 거로 생각이 되죠.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제 5,000포인트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76%, 87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시장 다 같이 이렇게 좋았고요. 종목들도 골고루 이렇게 많이 올라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거 그 급등주들 제가 사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응 방안 관련해서 제 경험 삼아서 이렇게 경험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그럽니다. 최근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또 강세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시장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거래 대금은 이제 시장 어떤 그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15조 천억입니다. 거래소가.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제만 해도 한 19조 갔다가 어제만 해도요. 오늘 한 15조니까 거래 대금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강한 그런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8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10조까지 갔다가 8조이긴 하지만 절대의 금액으로 그렇게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합지수 그래프인데요. 분석이 필요 없는 그런 그림이죠. 이렇게 쉬지 않고 양봉을 내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거의 4,000포인트 근처까지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종목에 걸쳐서 매수세가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올려 붙으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죠. 어제만 해도 아침에 높게 붙었다가 매물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금 5일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상승 추세다. 대단히 강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7,2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모처럼 아주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660억 매도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아마 한 달 기간 동안에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 매도세가 가장 큰 규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매도가 나오는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540억 마이너스, 반면에 코스닥을 개인들이 1,7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오른 거래소 대장주들보다는 조금 적게 오른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주식들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런 쪽이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인들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특히 최근 수급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기관들이 최근에 아주 대량으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거래소에서 7,600억 매수 우위했는데요. 기관 매수 물량으로는 아마 근래 보기 드문 굉장히 큰 물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이렇게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은 이제 7,900억 매도 우위했지만 9월, 10월 합치면 한 15조가량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또 그만큼을 개인들은 매도 우위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개인들 계좌에 지금 현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쪽은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기관들 지금 최근에 매매가 조금 눈에 띕니다. 10월 16일 날 8,200억 매수 위, 16일 날 8,500억 매수 위, 그 다음에 17일 날 5,200억 매수 위, 어제 1,700억, 오늘 6,200억 매수 위죠. 그 전에는 물론 사는 날도 있었습니다만은 기관들이 매도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한 일주일간은 상당히 큰 물량을 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금융투자가 많이 사고 있고 대체로 증권사들이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연기금들이 최근에 이렇게 뒤늦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연기금이 굉장히 얕게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이렇게 산다는 거는 그만큼 살만한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 아직도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최근 시장이 왜 이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대답해 준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 자금 중에서도 개인들 고객의 닦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80조를 오늘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우리 증시 사상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게. 보통 고객 예탁금이요. 아마 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0조에서 60조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장이 좀 좋으면 60조, 안 좋으면 한 50조 밑으로. 근데 지금 80조라는 거는 과거 선례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4월 초에만 해도 50조 정도였는데 지금 한 30조가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돈들이 이렇게 뒤늦게 이제 좀 몸이 달아서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돈이 한번 이렇게 방향이 잡히면요. 쉽게 들어오는 방향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사람의 어떤 심리의 관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안 그러면 군종 심리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하기 때문에 뒤늦게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탁금이 80조를 넘어섰는데 그동안에 증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규모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80조를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처음이거든요. 4월 초에 120조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180조니까요. 60조가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국면에서 그때는 개인들 계좌로 돈은 들어왔지만 펀드 쪽으로는 오히려 돈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은 오히려 펀드 쪽으로 돈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단단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도 아마 이유가 하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도 좀 주춤하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우 그림입니다. 그림 보시면 신고가죠. 좀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1%. 나스닥이 좀 주춤하죠. 그렇지만 그림으로 보면 21선 위에서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보합인데요.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이제 금방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요. 주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0.02%. 추세는 그대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 마이너스 0.37% 여전히 강하고요. 독일 플러스 0.2%, 프랑스 플러스 0.6%. 최근에 많이 쉬었다가 프랑스 주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06%, 항생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좀 주춤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하고 항상 동조화가 됐다가 최근 한 달간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해외 주요 종목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시간외인데
아침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일봉을 보면 양봉들이 길쭉길쭉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물론 빠진 종목도 있지만 대표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애플 같은 게 그래프 보면 지금 신고가 찍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시간 외에서 플러스 0.4%.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좀 조정을 받고 나서 21선 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0.1%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가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도 21선에 이렇게 바짝 다가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 보면요. 플러스 0.1%.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보합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가 방산, 조선 기존의 그 주도주들 다 제치고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보통 오른 게 아니고 에코프로 이렇게 보면요. 오늘도 1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최근 올라간 그 상승률이요. 27%, 15%, 3%, 4%, 그날은 50%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따지면. 이게 심상치 않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얼른 이렇게 눈에 띄는 호재는 없어요. 굳이 이제 들어보자고 그러면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 이제 매출 기대된다 그 얘기 나오고 있고 리튬 값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리튬 값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이쪽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제품 값이 올라간다. 이제 이런 것도 호재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기업 구조 조정이 다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부분들은 많이들 도태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공급이 많이 이렇게 축소됐다. 이런 것도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보는 바는 수급 면에서 그동안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악성 매물 이런 것들이 다 털려져 나간 거 아닌가.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제 다 털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바닥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셔도요.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이렇게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보면은 매물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매물대를 지금 벗어나서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루해서 다들 이렇게 털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마 그걸 노리고 지금 최근에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보니까요. 에코프로 아직까지도 한 2, 3년 동안 꾸준히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뚝심 있게.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거는 개인들이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업황이 조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수급 면에서 팔자가 많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최근에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50%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요게 3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8만 원인데 5만 원, 6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살짝 고개를 쳐든 정도니까요. 길게 보면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파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한 30% 조정을 받더라도 한번 이렇게 버텨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봤을 때 결국에는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은 그게 이제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뭐 3년, 5년, 10년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 업체들은 여전히 성장주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길게 보고 가져가시면 뭐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매물 받고 조정 받고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말씀드려야죠. 댓글 보니까 수익을 많이 내고 파신 분도 계시던데요.
오늘 보니까요,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종가는 또 다시 이렇게 플러스가 났어요.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아마 공매도 친 세력들이 빠졌을 때 환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닥에 사서 수익이 많이 낸 분들이 오늘 이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도 좀 나왔을 거다 생각은 하지만요. 전체 흐름으로는 지금 공매도가 환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잔고를 보니까 이틀 전 거지만 한 440만 주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좀 줄어들고는 있죠. 590만 주까지 공매도가 됐다가 440만 주니까 근 한 달 동안에 한 150만 주가 환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는 환매수가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견디기 어렵거든요. 지금 한 50%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신용 잔고가요. 220만 주에서 210만 주까지 됐다가 다시 230만 주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올라 있는 가격인데도 신용으로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현재도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안 팔고 버티는 게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은요, 추세가 좀 꺾이기 전에는 일단 팔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앞에 고점이 한 1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밀고 올라갈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러면 매도 신호를 확인하고, 매도 신호라는 게 이렇게 추세가 꺾이면서 음봉이 길쭉하게 한두 번 났을 때, 그때가 매도 신호라고 봤을 때요. 그때까지는 좀 버텨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다른 반도체 주식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고점을 뚫고 훨씬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죠. 예전에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하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한 1년 동안 차별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부진했는데요. 더구나 공매도까지 이렇게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근 한 50% 올라주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진득하게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그룹 지주사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연초에 제가 이 그룹 지주사들 저 PBR 주들 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근 한 몇 달간 예를 들어서 SK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 내지는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아주 깊이 받은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오늘 지주사들이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 이제 다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는 뭐 SK 하이닉스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스퀘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장은 SK죠. SK 하이닉스가 금년 초만 해도 시총이 80조였습니다. 그게 지금 300조 넘어갔기 때문에요. 몇 배가 오른 겁니다. 5배 넘어간 것 같아요. 한 4배 내지 5배 올라간 것 같은데 주가는 SK 그 대장주인 SK는 이렇게 크게 못 오르고 앞에 고점 부근에 이렇게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그동안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다시 좀 봐야 된다. 또 한화가 있죠. 한화는 아시다시피 조선소 또 방산업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그룹이다. 재계 세열로도 봤을 때 9위를 하다가 지금 한 6위까지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서열 하나 올라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1년 만에 하나는 3단계를 이렇게 뛰어넘은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데요.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요게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해 있습니다. 그러죠? 요 정도 횡보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좀 매물소가 좀 됐을 거라는 얘기도 손도 바뀌고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아주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가격면에서 또 한화도 또 눈여겨봐야 된다. 그 다음에 HD 현대도 조선소만 가지고 있죠. 현대중공업, 미포, 한국조선해양 또 상장되지 않은 3호조선소. 근데 HD 현대는 다른 조선소하고는 달리 아주 강세를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 계속 날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조선주들 품고 있는 그룹사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HD 현대가 대표적인데 가장 잘 나가고 있다. 지금 관세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 코드가 조선 쪽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죠. 우리가 미국에 어필할 수 있는 업종이 조선 쪽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미국 관련해서 또 어떤 대형 호재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HD현대, 한화는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HD현대는 많이 올랐네요. 그래프로 보니까. 그래서 한화가 조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 SK도 앞에 고점 부근까지 오기는 왔지만 가격 면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최근에 제가 증권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목을 고르기가 마땅히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다. 또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은 무섭고 안 올라 있는 종목들은 들어가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 강세장에서 제가 경험적으로 안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증권주는요. 종합지수 상승률에 강세장일 때 얘기입니다. 반드시 한 2배 이상 올라줍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권주들은 항상 어김없이 종합지수 상승률을 한 2배 정도 올라주더라. 그래서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면 그냥 평범하게 증권주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그렇게까지 수익률에서 평균 수익률은 넘어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미래에셋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1% 정도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죠. 앞에 고점을 살짝 넘긴 상태에서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여기가 매물이 길죠. 근데 어제 이렇게 그 매물대를 벗어났습니다. 요 위로는 지금 가격 위로는 매물이 거의 없죠.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구조다.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증권주는 강세장에서 항상 수익률을 많이 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만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자사주가 한 20% 넘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도 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대기업 그 지주사들, 저PBR주들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미래에셋도 그룹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도 그런 시각으로 봐줄 수가 있고 저PBR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춘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면 평범하게 이런 종목으로 묻어놔도 절대 종합지수 상승률을 뒤처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 급등주들 요 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까 그래요. 이유는요. 최근에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렇게 크게 가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났어도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 따라붙기도 어렵고 그렇죠. 언제 팔아야 될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 강세장에서 선도주들, 급등주들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과거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까 그래요. 몇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가 2020년에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 10배 올랐어요. 10만 원에서부터 지금 이제 17만 원 이렇게 올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5배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여기다 5를 곱하면 그때 당시에 거의 한 80만 원, 90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죠. 원래 가격에서. 근데 제가 그때 10만 원대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빨리 사신 분들이 한 13만 원, 17만 원에 샀고 뒤늦게 사신 분들은 한 30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10만 원대에 사신 분들은 그 중에 한 10% 되시는 분들이 열에 한 명 정도가 꼭지에서 한 7배, 10배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고요. 나머지 열에 9분, 특히 이제 제 아주 친한 친구는 이 30만 원대 뒤늦게 들어가 가지고 10% 수익을 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30만 원대에서 3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나중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7, 80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사기도 좀 늦게 사고 중간에 사긴 샀어도 또 빨리 팔아버리는 이런 그 우를 범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카카오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급등주가 이렇게 보시면 근 한 2년 넘게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서 한 10배 올라갔습니다. 그러죠. 기간으로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요게 주도주였거든요. 그 당시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러니까 이걸로 봐도 주도주는 상승세가 한 2, 3년 이어진다. 보통 5배에서 10배씩 올라준다. 요게 지금 요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 주도주들이 다들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요. 에코프로 이제 최근에 다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바람이 불었을 때 에코프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2023년 초입니다. 10배도 더 올랐을 겁니다, 아마. 요거는 한 1년, 한 조금 지나는 게 1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전기차 바람이 굉장히 강했죠.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기간은 한 1년 동안에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전기차 종목들이 그 당시에 이제 주도주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도주의 어떤 특성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주식이 반도체 관련, HBM 관련,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도 이렇게 보시죠. 상승 초기 국면이 여기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2023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중간에 이렇게 한 1년 조정은 받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때가 가격대가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입니다. 요 가격대가요. 그게 지금 50만 원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5배 올랐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지금 이렇게 보면 3년, 최근 급등만 따지면 1년이죠.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 한 3년 동안 꾸준히 한 5배 이상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주도주가 이런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최근 사례에서도 주도주의 어떤 특성이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대형주는 아닙니다만은 한스바이오메드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근 한 3년 넘게 주가가 거의 뭐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뭐 세력주, 작전주 성격도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요. 물론 이제 뭐 실적 얘기 나오고 스킨부스터 얘기 나오고 재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력주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거에도 한스바이오메드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이유가 이때 제가 매매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한 2만 원 하다가 아니 만 원 하다가 3만 원까지 이렇게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갔던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고가 나서 이렇게 2년 넘게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 또 갑자기 실적이 약간 플러스가 나면서 스킨 부스터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거리랑 이렇게 보시면 요런 게 이제 세력주라는 거죠. 돈으로 들어와서 밀어붙이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세력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입한 주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좀 개입이 됐겠지만 초기에 주가를 매집을 하고 재료를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일부 세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소형주지만 최근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이렇게 시세가 붙으면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실적으로 보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지만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세력주라고 봤을 때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이렇게 잡아서 거래가 붙고 양봉이 길쭉하게 났을 경우는 조금 진득하게 좀 가지고 갈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한 2만 원대에서 이제는 좀 팔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지금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와 있죠. 저부터도 이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인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면 되면 안 되겠죠.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팔아야 되겠죠. 요게 앞에 고점이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중소형주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세력주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때 2016년 이때 제 친구가 이거를 매매를 해서 한 10배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두 번째 또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기억을 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런 것들도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세력주가 아닌가. 요거는 이제 물론 코로나 국면에서
마스크 제조한다고 그래서 그때 그런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올린 주식인데 기업 내용은 형편없어요. 지금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내용은 형편이 없는데 돈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몇몇 큰 손들이 붙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같이 들어갔다가 끝까지 수익을 다 내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종목인데요.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업 내용하고는 달리 세력주 개념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종목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물론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낌새는 거래량 보면 알거든요. 예전에 이제 삼부토건도 아마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도 세력주 개념이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번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끝을 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잡았을 경우에는 그런 종목은 적은 금액으로 하되 10% 20% 정도 목표를 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량주, 대형주 급등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소형주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종목이 좀 된다 싶을 때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초기 국면에서 한 10% 20% 이익 내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팔아야 될 주식도 있지만 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양봉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형주가 됐든 대형주가 됐든 특히 거래량이 막 실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한번 어쩌다 잡았다 그러면 쉽게 팔지 말고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막 사기 시작하면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쉽게 팔지 말으라는 얘기죠. 10% 20%짜리가 아니다. 시장을 리드해가는 주식들은 보통 한 2, 3년 5배, 10배씩 올라준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앞으로 한 5배, 10배 올라갈 주식들이 시장에 숨어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내는 방법은 거래가 대량 이루어지는지 또 양봉이 나는지 아마 유심히 보시면 그래프로도 알 수 있고요. 조금 이렇게 매매해 보면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예를 들어 5개를 샀다 그러면 5개 다 수익은 못 내죠. 그중에 한두 개에서 쇼부를 보는 그런 매매 방법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력주라고 그래서 등한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한번 세력이 붙으면 특별하게 불법이 아닌 한은 돈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당할 자가 없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손을 댔다 그러면 좀 끈기 있게 끝까지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는 대형주들이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요. 대형주들도 한번 수익이 났다 그러면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이번 시장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장이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장주들이 이렇게 앞에서 끌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쉽게 주식을 팔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